안녕하세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여러분. 본 영상은 여러분의 슬기로운 장학생 생활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장학생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에 5기 신규 장학생들이 선발되었대. 그래, 우리 축하해주러 가자. 그리고 기존의 계속 장학생들에게도 2023년 변경된 중요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알려줘야겠어. 장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생 자격 기준은 중고생과 다른 것 같은데. 반가워. 나는 한국장학재단 마스코트 희망이야. 이쪽은 드림이고 우리 백과사전인 노란 책을 소개할게. 반가워, 장학생 친구들. 우리가 슬기로운 장학생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줄게. 첫째,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기간 동안 국가장학생으로 장학금 신청 시 서약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해. 둘째, 학기 중 장학생의 학업 중단, 전학, 휴학 등 재적 상태와 연락처, 주소 등의 기본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 연락하여 기본 정보 변경이 필요해. 내가 자세히 알려줄게. 연락처, 주소 등 간단한 변경 사항은 장학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변경을 신청해야 해. 학업 중단, 전학,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고 장학생들은 즉시 멘토 선생님과 상의 후 필요한 서류를 멘토 선생님이, 대학생들은 직접 학적 변경 신청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해야 해. 제출할 서류 종류가 다양하니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돼. 정확한 정보로 수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장학생 기본정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장학생 자격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학금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본정보에 대해서는 장학생이 직접 홈페이지에 수정 신청을 해야 해. 모두 잘 확인했지? 연락이 90일 이상 되지 않으면 장학금이 유예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이번에 직접 번호를 수정했어. 정확하게 기본 정보만 수정하면 문제 없지. 셋째,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의 특별한 점을 알고 있니? 선발 때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우와, 그래 맞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장학금만 수혜하는 다른 장학금과 달리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해주고 있어. 나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그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줄게.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복꿈 마일리지 제도도 같이 알아보자. 우선 장학생의 진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진로 역량 개발 컨설팅이 있어. 학제별, 학년별 필요에 따라 진로, 진학, 취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맞춤형 강의와 1대1 컨설팅으로 학습 코칭, 입시 전략, 진학 상담 등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야. 그 다음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은 장학생이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고 장학생과 멘토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야. 온라인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기본 교육 및 맞춤형 특강, 온라인 직업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참여 이벤트가 매년 진행되고 있지. 또 학업 스트레스나 진로, 진학,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장학생들을 위해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고민을 상담받을 수 있어. 비밀 보장이 확실하다고 해서 나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점이 특별해. 그럼 복꿈 마일리지 제도를 설명해줄게.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와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해. 기본 마일리지로 지정된 3가지 교육을 이수하면 10점,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라 추가 점수 30점으로 총 40점을 적립할 수 있어. 기본 마일리지를 이수하면 좋은 점이 뭐야? 좋은 점을 알려줄게. 마일리지 제도는 장학생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야. 첫째, 기본 마일리지 점수로 2024년부터 인원수가 제한된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가 가능해. 둘째, 마일리지 적립 우수자 중 누적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선정해서 특별한 기념품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하니 열심히 참여해야겠지? 기본 마일리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장학생 성장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가 10월에 있어.
매년 1회 장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장학사업의 혜택 제공을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야. 우리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줘. 그래, 결심했어. 교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서 마일리지 적립 우수자가 될 거야. 장학생이 알아야 할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있어?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 행위에 대해 장학금 환수 및 제재 부과금 등 법적인 조치가 발생할 수 있어. 부정 청구 발생 시 환수에 관한 일체 사항은 공공재정 환수법 및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공공재정 환수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되니 장학금 허위 신청, 음주, 흡연, 현금화 등 장학금 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장학생으로 활동 중 타 장학금을 신청하여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중단되고 환수되니 장학생들은 이 점 반드시 유의해야 해. 장학금 카드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매월 5일 기준으로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며 학업 장려비 용도로 지원하고 있어.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그럼 장학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장학금 카드는 학업 장려비로 교재 구입, 진로 탐색 등 장학생의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크게 3가지 목적 범위에서 장학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 맞아. 학업과 진로, 학업 환경을 위한 음식, 안경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좋아. 장학금 카드는 장학생이 직접 사용해야 하고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해외여행을 지원하지 않아. 장학생의 학업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용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없어. 장학금 카드 사용에 대해 재단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노란 책이 쉽게 설명해 줄 거야. 그래, 장학생의 올바른 학업 장려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장학금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부정적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4회 이상 진행하고 있어. 장학금 카드 사용 내역 점검은 3가지 기준을 적용하지. 첫째, 사용 제한 업종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소명 대상으로 지정된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온라인 결제 사용을 확인해. 둘째, 학업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호프, 백화점, 홈쇼핑 등 가게 생활비 사용이 의심되는 사용 내역. 셋째, 고액 결제권으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역으로 점검하고 있고 필요시 상세 점검이 진행될 수 있으니 올바른 장학금 카드 사용 방법을 꼭 알아둬. 컴퓨터 등 고액으로 결제한 건들이나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정확한 결제 내역을 제출하고 소명되면 문제 없어. 맞아. 하지만 잘못된 장학금 카드 사용 내역을 장학생이 소명하지 않으면 불성실한 장학활동으로 보고 일정 기간 장학금을 받을 수 없거나 소명이 불충분하면 장학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받으니 카드를 정확하게 사용해. 부적절 장학금 카드 사용 횟수가 연 3회 누적 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중단될 수 있으니 장학금 카드 사용 전 꼭 확인하고 사용해야 해. 응, 장학금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받은 장학금을 다 못 쓰면 어떻게 돼? 장학금 2월 제도를 소개해 줄게. 받은 월에 사용하지 못한 자녀 장학금은 다음 달에도 사용할 수 있어. 다만 2월 된 장학금의 누적 잔액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만 사용 가능해. 예를 들어 12월 말 기준으로 장학금 잔액이 30만 원이라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2월 된 30만 원 잔액 사용이 가능하고 3월부터는 소멸되니 기간 내 장학금을 다 사용하도록 해야 해. 장학금 카드 사용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장학금 사용 현황에서 확인 가능해. 그 외에도 카드 사용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카드 분실, 자녀 포인트 확인 등은 장학금 카드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인 하나카드로 문의하면 돼.
우리 장학금이 특별한 것 중 하나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했었지? 멘토링 프로그램이 특징이야.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해 줄게. 첫째, 복꿈 성장 멘토링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1대1 성장 지원 멘토링으로 장학생의 의무 사항이야. 둘째, 복꿈 나눔 멘토링은 대학생 선배와 중고 장학생의 상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멘토링으로 참여 희망자 중 선정되어야 활동할 수 있어. 셋째, 2023년 새로 도입된 복꿈 성장 멘토링 특별 활동 지원이 있어. 멘토와 함께 장학생이 문화, 진로 체험, 대학 탐방 등의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야. 24년부터 기본 마일리지를 모두 이수한 장학생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멘토 선생님께 신청 안내가 진행돼. 멘토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중고생 장학생들은 멘토와 진행하는 1대1 성장 멘토링 활동이 의무사항인 건 알고 있지? 멘토링 활동 횟수가 부족하면 장학생 자격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하셨어. 맞아. 복꿈 성장 멘토링은 의무사항으로 학기별 2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고 올해 신규로 선발된 장학생은 2학기부터 2회 멘토링 활동을 반드시 진행해야 해. 1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활동하고 멘토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 돼. 나는 벌써 걱정이야. 멘토링 활동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배우고 싶어. 그래, 멘토링을 하고도 결과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장학생 자격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이번 기회에 작성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줄게. 멘토링 결과 보고서는 장학생들이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멘토링의 결과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하니 멘토링 활동 이후에는 잊지 말고 홈페이지의 활동 내역을 작성하면 돼. 작성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줄게. 첫째, 장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멘토 선생님과 함께 활동한 내용 및 소감을 작성하면 돼. 멘토 선생님의 소감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멘토링 결과 보고서는 멘토와 함께 활동한 진로 상담이나 학습 지도, 문화 체험, 대학 탐방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면 돼. 혼자서 공부한 내용, 실습, 독서 계획, 현장 체험은 멘토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어떤 내용을 작성할지 어렵다면 샘플로 제공된 작성 사례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아. 둘째, 학기별 2회 이상 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학기별 2번 이상을 등록해야 해. 그럼 총 4번 이상 등록만 하면 문제 없어? 아니, 1학기 1회, 2학기 3회로 등록할 경우 1학기 2회 기준이 충족하지 않아서 탈락할 수 있어. 잘못 작성되거나 성실하지 못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재단에서 수정 요청이 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야겠지? 멘토링 결과 보고서 작성은 3월에서 11월까지 계속 장학생 신청 기간 전에 가능하고 작성된 내용은 계속 장학생 신청 기간에 수정 및 최종 제출하면 돼. 멘토 선생님이 장학생이 작성한 멘토링 결과 보고서를 점검하고 최종 의견을 작성해 주셔야 장학생 자격 유지가 가능하니 멘토 선생님께 잊지 않고 전달해 드려야 해. 멘토 의견 작성은 계속 장학생 신청 기간인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만 작성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 학년이 바뀌어서 멘토 선생님이 계속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면 돼? 학년 진급, 상위 학교 진학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멘토가 변경되지 않아. 멘토 변경이 필요하면 장학생이 직접 소속 학교 내에서 멘토링을 해주실 멘토 선생님을 찾아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야 해. 멘토 선생님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장학생에게 전달하면 장학생이 변경 신청 후 재단이 승인을 해. 그 후 멘토 선생님이 멘토 인증을 완료하면 변경이 완료되는 거야. 멘토 변경은 학기별 2회 변경 기간에만 진행되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돼.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선발된 후 대학 졸업시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이라고 했었지. 계속 장학생이 되려면 매년 장학생 지원 자격과 준수사항을 종합 점검하여 통과해야 될 수 있어. 나 메모할 준비가 되어 있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 학년 말 계속 장학금을 신청해야 해. 매 학년 말 멘토링 결과 보고서 및 학업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학년별로 기준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자세히 알아보자. 점검 기준을 설명해 줄게.
계속 장학금 신청 기간은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야. 장학생과 멘토 선생님께 신청 기간이 별도로 안내되니 안내를 받고 신청 기간에 계속 장학금을 신청하면 돼. 전체 장학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항상 국가 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과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해야 하고 학교 폭력, 징계 등의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해. 학년 진급이나 상급 학교 진학 장학생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공통 자격이야. 중고생들은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멘토링 활동 횟수를 충족하고 대학생은 사회공헌 활동 및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해. 장학생의 학제에 따라 계속 지원 기준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가 다르니 매년 안내되는 공지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해. 특별히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생의 경우에는 사회공헌 활동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어. 3년제에서 6년제의 경우 4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2년제는 2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복금 나눔 멘토링이나 사회봉사 등에 참여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꼭 수료해야 해. 의무 수료 기한까지 수료하지 못한 경우 자격 유예 및 장학생 자격 중단이 될 수 있으니 학교 생활 중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일정 체크가 필요하지.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는 장학생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야. 1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노력한 학업 내용을 작성하는 나의 성장 기록은 전체 장학생의 필수 사항이니 한 해 동안 노력한 학업적인 내용들을 성실하게 작성하면 돼. 특별히 고3인 장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진로에 대한 계획과 대학생활 동안 장학금 사용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작성하며 장학생으로서 대학 진학 이후에도 열심히 학업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장학금의 계속 지원을 신청한 다음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계속지원 심사를 통과한 장학생에 대해서만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매년 계속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으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기. 응, 꼭 확인해서 난 장학금을 계속 받을 거야.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용기 있게 도전하고 노력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 우수 장학생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넘어 저마다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